큐아, 큐장의 거꾸로 가끔씩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끓는 점과 밀도차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재결정과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걸 활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먼저 재결정을 볼 건데, 자, 재결정이란 말 그대로 이게 다시 제자입니다. 다시 제자 한자로 다시 결정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기본적으로 고체가 있는데 이 고체에 조그만 불순물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구별을 하고 싶은데 이 조그만 걸 하나하나 일일이 캐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바로 용매에 녹입니다. 용매에다가 얘네들 다 넣어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 불순물을 제외한 순수한 고체를 얻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만 다시 고체로 만드는 거예요. 녹였던 걸 다시 고체로. 그래서 다시 결정을 만드는 방법. 이게 재결정입니다. 처음에 결정이 있었고 이걸 용매에 녹인 후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결정화시켜서 얻어내는 방법. 자, 얘를 이용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그래프에 있는 걸 얘를 통해서 한번 재결정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가령 40도씨 정도의 물에다가 4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이 30g, 그리고 황산구리가 1g의 불순물로 섞여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개 섞여 있는 거에서 질산칼륨 30g만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재결정을 활용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보면은 4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60g 정도가 녹아 있을 수 있고 황산구리는 30g 정도가 녹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질산칼륨이 30g, 황산구리가 1g이니까 완전히 녹아 있겠죠. 현재는 다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0도 정도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온도를 식혀버리는 거죠. 40도씨를 0도로 갑자기 온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질산칼륨이 대략 30g 정도 있는데 여기 30g 정도 있었고 황산구리 1g 정도 있었는데 40도씨에선 둘 다 불포화 상태인 거죠. 다 충분히 녹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를 0도로 내리는 순간 질산칼륨은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과포화가 되면서 얘네들 이 포화 곡선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석출이 되겠죠. 고체로. 반면에 황산구리는 아직도 1g이어도 그 0도씨에서는 1g도 그 불포화 상태니까 녹아 있겠죠. 즉 40도씨에선 얘네 둘 다 녹아 있었으나 갑자기 0도씨로 내려버리면은 이 중에서 질산칼륨만 석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체로. 그러면 원래는 여기 다 녹아 있던 애를 봤더니 여기 뭔가 덩어리가 갑자기 생긴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덩어리는 전부 질산칼륨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황산구리는 녹아 있으니까 아직도. 그럼 얘네들만 뜰채로 걸러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재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재결정이라는 것은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이런 고체 물질들을 용매에다가 일단 녹인 다음에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용매를 증발시켜서 다시 순수한 고체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용액의 온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용매를 다 날려버려도, 액체를 다 날려버려도 거기는 고체가 남겠죠? 그렇게 해서 얻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재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재결정을 이용하면은 주로 우리가 그 염전 같은 데서 바닷물 증발시켜서 그 소금을 얻어낼 때, 천일염을 얻어낼 때 거기에 이제 바닷물 안에는 천일염뿐만 아니라 흙이랑 막 먼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걸러내고 딱 순수한 천일염만 얻어낼 때 이런 재결정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금을 얻어낼 때. 그리고 뭐 약품 같은 거 합성돼 있는 약품에서 내가 원하는 약품만 추출해낼 때도 이런 재결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들마다 그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바로 속도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 그런데 이거는 뭐 대부분의 혼합물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조금 특수한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가령 뭐 잉크의 성분을 분리한다 이런 것들 그렇게 좀 혹은 뭐 뭐가 있을까요? 단백질 성분을 분리한다든지 내가 몸에 약물을 복용했을 때 그런 약물이나 의약품을 그 안에 있는 성분을 분리하다든지 이렇게 좀 특수한 케이스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예를 들어서 배울 때는 이 잉크를 이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잉크를 어디 종이에다가 잉크를 진하게 묻힌 다음에 이 종이를 적셔버리면 이 잉크가 물을 따라서 조금씩 막 번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이 번져나갈 때 잉크 안에 있는 성분들이 잉크라는 게 그냥 뭐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특히 컬러풀한 잉크 같은 거는 이런저런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건데 색소 같은 것들이 그런 성분들이 퍼져나갈 때 속도가 다 달라서 이 잉크가 그냥 똑같은 색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색으로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성분을 분리해낸 거죠.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그 종이에다가 그 혼합물을 이렇게 묻혀놔요. 묻혀놓고 용매에다 적시는 거죠. 용매에다 적시면은 용매에서부터 점점 스멀스멀 번져나가겠죠, 물이. 뭐 용매가 물이라고 하면 번져나가겠죠. 그때 이렇게 번져나갈 때 이 혼합물 안에 있는 성분들이 이동 속도가 달라서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서로 다른 속도로 번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조금씩 번지면서 속도차로 인해 분리된다.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그 당분간은 이제 영상 강의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보라고 할 때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 너무 많은 단원을 지금 배웠어요. 1단원, 6단원을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정리할 겸 그런 게임, 그런 활동들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6월부터 다음 단원으로 태양계 단원을 배울 건데 이 태양계 단원을 진도 나갈 때는 지금 프로젝트 수업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태양계 단원을 한 번에 강의를 다 올릴 거예요. 그럼 다 올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필요한 걸 이제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다만 어쨌든 강의를 보고 그 출석 체크는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일정한 출석 체크 기간을 줄 겁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이 강의들을 다 출석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노트 정리도 그때 해오면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스탬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큐바.